자, 그러면 이 좀 글을 올려주신 것 중에 네. 그 LG화학 계속 보유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하여튼 LG화학에 대한 LG화학. 질문이 나왔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오늘 보니까 그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의 이 미국의 판매를 이제 담당하는 그 에볼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에볼루스 그 회사가 양사가 합의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그 이제 보톡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 대웅제약의 나보탄데 메디톡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대웅제약이 2년 동안 수입이 금지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양사가.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 주가가 오늘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동안 못 가다가. 근데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미국에서 똑같이 다투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났죠. 결론은 진짜 졌잖아요, SK가. SK가 졌는데 네. 뭐냐? 아직 합의는 안 났잖아요. 60일 안에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합의예요. 합의인데 오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그 어떤 이제 그런 이벤트를 보면서 합의만 되면 양사 주가는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직은 어떤 뉴스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이제 합의에 대한 좀 불확실성, 이거 과연 합의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그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그 내일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드디어 나와요. 공개가 됩니다. 네, 전기차. 근데 그게 이제 현대차의 이 GMP 플랫폼이 이제 들어가는 첫 차인데, 이번에 나오는 게 1차 물량이고, 1차는 SK 이노베이션이 따냈어요. 그래서 그 배터리가 들어가고, 내년에 나오는 자동차는 CATL과 LG화학이 공동으로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2023년에는 그 3차 물량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이오닉 7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3차 물량을 이게 CATL이 많이 가져갔어요. 20조 원 정도 되는 물량인데 11조 원 말고 9조 원을 그 이번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2개 차종을 CATL, 1개 차종을 SK 이노베이션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선 투자들이 딱 봤을 때, 아니 CATL이 현대차 물량까지 이렇게 가져가니까 이게 이제 좀 불편한 이슈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좀 실망 매물 때문에 주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LG화학이 그 아이오닉 7 나머지 물량을 따낼 거라는 그런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당장의 어떤 단기 모멘텀이 좀 없는 상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주가가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 연기금과 어떤 외국인의 좀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 없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주가 빠지면, 단기적으로 빠지면 그 말씀을 항상 해드려요. 이 기업의 조금 더 먼 미래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근데 먼 미래를 봤을 때 LG화학은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이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진 않아요. 그 현대차하고 지금 코나 전기차 그 배터리 화재 사고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은데, 그것도 아마 이번 주에 아마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빨리 털고 가야죠. 근데 그런 것도 불확실하긴 하지만 결국 털 건 다 털고 간다면은 LG화학 입장에서는 저는 나쁠 게 없다. 그리고 LG화학과 현대차가 요새 뭐 사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도 기후인 게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업을 같이 하고, 이번에 LG화학의 그 배터리 있죠. 배터리를 이제 리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 배터리를 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껍데기만 판매를 한 다음에 배터리는 교체만 해주는 거예요. 월 사용료를 내고 배터리 리스인데, 그거를 LG화학과 현대차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은 되게 좋은 뉴스죠. 어떻게 보면 현대차와 LG화학이 아직은 같이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큰 그림상은 전혀 문제 없거든요. 업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만약에 저라면 오히려 이렇게 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네. 예. 일단 그 LG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LG 관련사인데 또 LG 이노텍 오늘 네. 좀 하락하고 있나 봐요. 네. 예, 이유가 뭘까 걱정해야 하는데요. 추천은 아니, 많이 하는데 근데 증권사가. LG이노텍은 뭐 빠지는 이유는 뭐 오늘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수가 오전에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지금 좀 밀려버렸잖아요. 아침에 한 20포인트 넘게 오르다가 지금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좀 하락하는 게 일단은 하나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수급 자체가 좀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그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 한 500억 팔고 있고, 기관 투자가 오늘도 좀 안타까운데 1,800억을 파는데요. 이 연기금이 지금 여기 데이터 나왔는데 1,400억을 팝니다 벌써. 그러니까 연기금 매도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LG 이노텍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노텍이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외부,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노텍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LG 이노텍은 스마트폰 카메라 이제 모드를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공시가 나왔는데 추가 투자를 공시를 했어요. 뭐냐면 애플 쪽에서 아마 수주가 들어온 것 같아요. 더 만들어 달라고. 안 그러면 증설할 이유가 없죠. 근데 내년에 3D, 이 카메라 뒷면에 3D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게 애플의 아이폰의 최고 사양 모델에만 달려 있어요. 근데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에는 애플의 4개 모델, 3개나 4개 모델 전량 다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매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하나 더 있는 게 LG 이노텍이 많은 분들이 자동차 한다 그러면 되게 의아해하세요. 근데 LG 이노텍도 LG 전자처럼 자동차 전장 사업 하고 있어요. 부품 사업. 그 가치가 그러니까 오늘 LG 전자 그 지난주 주말에 LG랑 합작사 만든 그 마그나가 주가가 10% 급등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가장 애플카로 유력하대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LG 전자도 전장 사업을 하고 있고 LG 이노텍도 같이 하거든요. 그럼 LG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자동차 쪽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이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은 거의 러시아 국부펀드에 뭐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리하는 수순에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사업으로 자동차를 이제 선택한 거죠. 거기서 LG 이노텍이 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마트폰만 봤는데 자동차가 같이 결합돼요.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주가 안 비싸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도 PER 기준으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LG 이노텍 이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 사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것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아까 그리고 LG 화학과 이렇게 그 LG 화학은 전 세계 배터리 거의 1등 기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LG 그룹 하면 옛날에는 LG 그룹 딱 하면은 가전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딱 떠올랐는데 이제는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으세요? LG 화학의 배터리, 그죠? LG 전자 이노텍의 전장 부품. 한마디로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세계적인 또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LG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순간적으로 나는 치약이 떠올랐지. 옛날에 LG 생각이 생각이 너무 틀리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또 주신 질문 중에 보니까 삼성 SDI가 아무래도 전부 전기차 관련된 질문들이 예. 많네요.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들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전기차 섹터가 잘 가다가 좀 빠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직접 한번 MTS나 한번 차트를 봐보세요. 월봉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가라는 게 영원히 뭐 우주까지 날아갈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 쉬어야 됩니다. 삼성 SDI도 못지않게 정말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과 한두 달 전에 50만 원대에 있던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가 이번에 80만 원까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는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 월봉상으로도 보면 지금 제가 지금 월봉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 10월 달에 45만 원부터 그러니까 11월 달에 45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80만 원 갔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급등한 거예요, 주가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무거운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쉬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금 주가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3%나 빠지는데 이번 2월 달에 주가가 올랐어요, 아직은. 1.2% 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부담 때문에 쉬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LG하고 똑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회사에? 지금 어떤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 시장은 커지고, 그리고 제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여전히 좋게 보는 게 이게 지금 유럽 쪽은 사실 모멘텀이 좀 조금씩은 꺾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자동차 판매되는 거 10대 중에 2대가 유럽에서 이제 10대 중에 2대가 팔린대요, 전기차가. 침투율이 20% 넘어가면 조금 모멘텀이 소진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미국은 전기차 드라이브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보조금도 아마 지급할 것 같고 전기차를 친환경으로 드라이브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보면 미국이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에 이미 공장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내 한국 뭐 LG와 SK, 삼성도 아마 하겠죠, 조만간. 그렇게 보면
배터리 3사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우려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다만 단기 조정은 저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감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이거는 보유하신 분들의 저는 몫이라고 봐요. 나는 이런 단기 조정 못 견디겠다 하면 덜어내셔야죠. 일부 덜어내시고, 왜냐하면 당분간 쉬거든요. 조금 그런 관점에서 좀 쉬어가니까 덜어내서 다른 걸 하셔도 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흐름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팔 게 아니라 좀 더 하락이 나온다면 역이용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냅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냅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이 전부 테마가 빠지고 있는데 네. 포스코 케미칼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나 네. 봐요. 뭔가 이유가 있나 이런 질문도 올라왔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 양극재 회사인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2차 전지 셀보다 이쪽이 강하냐면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가지고 다 하는 회사예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원래 광물 회사예요. 원래 이게 예전에 코크스 같은 것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본업은 흑연 있죠. 흑연을 가지고 이제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음극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흑연이라는 게 원자재잖아요. 근데 양극재도 한번 봐보세요. 양극재도 원자재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이 2차 전지 쪽에서 원자재가 들어가는 소재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가장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원자재 가격이 지금 미쳤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원자재 구리 가격이 그렇죠.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 네, 지금 니켈 가격도 급등하고요. 코발트, 망간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양극재하고 음극재 만드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 니켈이나 망간 같은 거를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정유회사랑 비슷해요. 정유회사들은 유가 올라가면 재고 자산이 딱 증가하잖아요. 평가이익이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포스코 케미칼도 재고 자산 평가이익이 갑자기 급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들은 좀 원가 부담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양극재나 음극재, 근데 유독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코 케미칼 두 개를 다 하니까 그래서 더 모멘텀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LG 화학 쪽에 거의 지금 납품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SK 이노베이션 쪽에도 납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좀 최근에 나와요. 그냥 매출처가 좀 다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의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미돼 가지고 최근에 좀 급격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과하게 오른 것 같아서 지금은 보유자의 몫이지 쫓아가는 거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항상 투자가 서둘면 네. 항상 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결과가. 자, 또 이 태양전지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솔루션. 네. 예, 하나솔루션이 좀 흐름이 궁금하다 보유하고 있는 분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거든요. 오른 기업인데 이제 실적이 그럼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감이 높으니까.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이 하나솔루션 투자하시는 이유가 뭐죠? 물론 하나솔루션 화학회사인데 주력은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요? 어닝 쇼크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주력인 태양광 쪽에서 실적이 꺾여버렸어요.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일회성 비용도 좀 있었고, 근데 이게 당장 개선되진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 보고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들이 이제 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좀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바닥이면
사실은 뭐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하나솔루션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월봉 보시면 아까 삼성 SDI처럼 주가 그동안 한 5-6배 정도 오를 정도로 너무 그동안 과하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 상태에서 뭔가 모멘텀이 또 나와야 가는데 과열을 지금 좀 최근에 시키는 구간에서 갑자기 악재가 나와버린 거죠. 어쨌든 주가를 다운시키는. 그래서 당분간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쉬어가는 흐름은 불가피하다.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냐, 이걸 보고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이 많이 증가했고 또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 사업을 되게 잘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쪽에서 지금 태양광 쪽도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거기 주택용 태양광 쪽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1등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으니까 저는 하반기를 본다라면은 하나솔루션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이번 1분기까지는 좀 주가는 쉬어갈 수 있다는 건 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준 겁니까? 아니면은 이익이요. 그 이익이 그러니까 경비가 증가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4분기에 근데 이제 태양광에 좀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떤 고정비가 아닌 일회성 네, 비용이었다. 일회성 비용도 좀 많았고, 근데 그게 조금 1분기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2분기, 3분기부터는 좋아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1분기만 좀 넘어가면 오히려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장기로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기회 같아요. 근데 다만 한 달 정도를 본다면 주가 되게 좀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중 갈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 태양광이나 이런 데 모든 제조업은 중국이 가장 강력한 예. 경쟁자잖아요. 네. 중국이 이제 미중 갈등 문제 때문에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혜택은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갈등도 있는데 요새 뉴스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아동 막 이렇게 노동하고 그게 사실 불법이잖아요. 막 그렇죠. 노동력 착취하고. 근데 거기에 중국의 아까 LG 노텍 물어보셨지만 중국의 오필림이라는 애플의 카메라 모듈 납품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가 LG 노텍 경쟁사거든요. 이번에 애플에서 삭제해 버렸어요. 퇴출시켜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중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나 몇몇 업체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위구르 지역에서 뭐 철수 안 하면 그 중국에서 거기서 생산한 태양광은 미국에 수입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해서 뭐 그런 부분도 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그 인권 문제. 사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한 정부더라고요. 그렇죠. 인권 문제.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 말 들어서 그걸 예, 미국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런 나라도 아니거든요. 고집대로 하니까 결국 그 안에서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은 저는 반사이익 얻을 가능성이 높고 이건 하나솔루션한테도 되게 좋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나쁘지 않은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롯데케미칼 이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롯데케미칼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최근에 왜냐면 그 지금 반도체도 쇼티지지만 석유화학 가격들도요, 이게 공장들이 이게 다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다 쇼티지예요. 그래서 주가들이, 그러니까 그 석유화학 제품 가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특히 롯데케미칼은 순수 석유화학 업체인데, 이번 주말에 중국의 뭐 에틸렌이라든가 주력 제품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중국은 최근에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제품 가격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석유화학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그러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가지 않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에 석유화학 기업들이요.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게 있어요. 증설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뒀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석유화학 회사들이 의외로 좋았어요. 사실. 근데 올해 경제가 정상화되면 바로 대규모 증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투자들 머릿속에 이것도 증설하면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단기로 볼 땐 단기로도 보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악재가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LG화학이나 너무 전기차 배터리 걱정하지 말자는 게 아직은 미래가 열려 있잖아요. 근데 석유화학은 한 가지 단점이 이 갑자기 증설을 또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작년 말에 이제 LG화학도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가 석유화학
이름이 그 여천 공장인가요? 아마 거기를 재가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다른 나라 석유화학 기업들도 재가동에 들어가고 미뤘던 것들을 다 증설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약간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뭐 하락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상단은 그런 뉴스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막힐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모든 대세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면서 네. 이거 무슨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미래 그 사라질 자산, 좌초자산, 네, 좌초자산. 좌초자산에 들어가는 네. 아이템이 아니냐 이런 걸 또 장기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 시작되면 당연히 석유화학 기반, 그러니까 탄소 기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 좌초자산이 맞습니다. 근데 생각하실 건 그거는 10년 후의 미래예요, 사실은. 당장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고 해도 여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방송도 하지만 이 판넬하고 뭐 아니면 여기 있는 모니터 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10년 후에 없어질까요, 과연? 신재생 뭐 다른 물질로 없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중은 줄어들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석유화학 베이스의 산업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먼 미래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은 여러분 뭐 20년 후에 보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런 건 아니니까 적어도 10년 후까지 이건 정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원유를 안 쓰고 수소를 쓴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10년 동안 우리 원유 안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전기차가 나와도 원유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극도의 비관론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좌초자산이 점점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방향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실 때는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저는 좀 트레이딩 하자.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